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 주세요. 데일리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박성재 차장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은요,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 겁니다. 시공 능력 쪽에서는 상위급에 있는 대형 종합건설업체죠. 자, 올해 상반기 때 정말 강하게 올랐어요. 950% 전년 종가 대비. 고점 기준으로는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9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 이 10배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만큼의 시장에 관심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대형 건설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하게 올랐었죠. 그만큼 지금은 또 많은 그 투자자들이 물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월봉 차트 그럼 한번 볼까요? 월봉 차트. 자,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월, 3월, 4월에만 900% 상승, 그리고 5월, 6월, 7월에만 50에서 6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죠? 50% 이상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연간 단위로 볼까요? 연간 단위로 보면은 지금 한 300% 넘게 상승을 해 있어요. 업종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하다. 종목으로 보면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업종을 한번 보겠습니다. 업종은 이제 건설이죠, 건설. 코스피 건설인데 45% 올랐거든요. 연간 단위로 보면은. 지금 보면은 증권가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 건설주들 있잖아요. 이 건설주들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다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어쨌든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PF 리스크가 있죠. 이게 이제 리스크가 완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업종 전반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보시면은 업종 연간 45% 많이 올랐죠. 왜냐면 건설업종이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부진했어요. 반전이 나왔잖아요. 근데 대우건설은 유독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줬다는 거죠. 연간 흐름으로 봤었을 때. 자, 어쨌든 대우건설이 특히나 이 건설주들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 첫 번째 카드는 뭐예요? 체코 원전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지금 건설주가 성장주로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주요한 부분들이 원전 건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원전 프로젝트 때문인데, 시장 일각에서 이 계약에 대한, 체코 원전 계약에 대한 지연이라든지 정치적 노이즈 걱정이 있는데, 어쨌든 팀 코리아의 일원으로서 현대건설 이런 데는 지금 바쁩니다. 북미 쪽에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실상 대우건설이 지금 이쪽에서 가장 큰 대장으로 떠올랐는데, 이 대우건설이 가지고 있는 그 원전 시공 경쟁력이라든지 본계약 체결 가능성이 지금 여전히 높습니다. 높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죠? 그리고 방산, 원전 인프라 수주 모멘텀이 지금 리레이팅이 어쨌든 가장 큰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이 베트남 하노이, 이 스타레이크 신도시 개발 사업입니다. 베트남 사업입니다. 여기는 그 토지를 매각을 하고 이 건물을 지어 올릴 때마다 이 지분법 이익이라는 게 있죠. 이 지분법 이익과 이 고마진 자체 분양 매출이 지금 꽂히게 되는 거죠. 그대로 실적에. 여기에다가 나이지리아 등에서 쌓아온 이 LNG 플랜트, 이 건설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가적인 해외 플랜트 오더가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이미 아마 이제 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 종전이 되면 이제 또 재건을 하겠죠. LNG 플랜트 사업이 있고, 그리고 과거 이제 중동 건설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플랜트 건설에 대한 대우건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도 수혜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해외의 어떤 수주들이 국내 주택 시장의 부진을 지금 방어를 해주고 상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건설주 하면은 내수형 건설주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PBR도 굉장히 항상 낮게 평가를 받았고. 근데 지금 해외 수주 건수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올라오는 동안 경종의 목소리도 좀 올리긴 했거든요. 자, 그리고 상반기에 그 도시정비 사업 수주가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입니다. 최고를 기록했어요. 도시정비 사업 수주가.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이 목동, 여의도 재건축, 그리고 상도 15구역. 여기에 대한 이제 수주가 또 이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분기 영업이익도 당연히 개선점이 크겠죠. 하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이 신규 착공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 주택 부문 쪽에 대한 그 매출 볼륨은 작아질 수가 있겠죠.
결국 이거를 어디서 상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외 수주. 그죠? 해외 원전이라든지 원전, LNG 이런 쪽에 대한 수주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우건설은 여전히 어떤 논쟁이 있냐면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밸류.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건설주는 원래 평가를 받고 있었죠. 왜냐면 내수용 건설주는 사실상 이렇게 좋은 그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건설주가 이제는 어떤 뭐 내수용 그런 어떤 건설주 그게 아니고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건설주가 성장주로 지금 체질이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랬었던 적이 있는가? 이게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럼 그 플랜트에 대한 그 건설, 원전 이런 건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공하고 이런 기업들은 결국에 성장주로서의 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보세요. 이 성장주로서의 건설주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모습일까요?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과거에 사례가 없어요. 평가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 밸류에이션이 어떤 정도가 적당한 밸류에이션인지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여러 가이던스를 내고 있긴 하지만 그 근거가 다른 이제 오랫동안 이제 뭐 기술주 내에서 평가를 받았었던 그런 어떤 평가지보다 신뢰도가 높지 않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PER을 받아야지 적정한 가격일까? 어느 정도 PBR을 받아야 적당한 가격일까? 여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전히 의문이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현실을 반영하면서 이게 일어나는 충돌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밸류에이션의 정당성을 아직 완전하게 찾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만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올라가는 내내 드렸었던 거죠. 지금은 많이 빠졌죠.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이 밸류는 불확실이죠. 지금 논쟁이니까 불확실한데 확실한 쪽이 있습니다. 확실한 쪽 어디요? 반도체 쪽이죠. 엄청 숫자 잘 지키죠. 그러면 사람들은 확실한 쪽을 살까요? 불확실한 쪽을 살까요? 확실한 쪽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설주 한번 붐이 일으키긴 했지만 지금 막 또 재건 이야기 살짝 또 들어갈 만한 이제 이슈가 또 노이즈가 있잖아요. 이제 미국 이란 아직 완전 종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이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사실 미지수죠. 자, 대우건설에 대한 이 적당한 밸류에이션.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디테일한 생각, 그리고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특강에서 한번 이야기를 자세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마다 온라인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특강 신청 남겨놓았으니까 특강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분들에게는 특강 당일 비공개 특강 라이브 영상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참여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